안녕하세요. 갈라타운입니다. 드디어 일본 야구가 개막했습니다. 일본 야구 6경기 그리고 국내 야구 5경기 이렇게 총 오늘은 11경기 프리뷰 준비했고요. 메이저리그 프리뷰는 내일이나 모레부터 잘 준비해서 저녁에 올려드릴 예정이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야구 프리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요미우리와 야쿠르트의 경기입니다. 선발 이야기 하기 전에 각 팀의 상황 알고 가야 되겠죠? 요미우리는 소프트뱅크 레전드 카이 타쿠야를 데리고 왔습니다. 수비력이나 공격력, 카이가 예전만 못하다고 하지만 리그를 대표하는 그 정도의 급의 선수라서 뎁스를 충분히 보강한 요미우리고요. 야쿠르트는 시즌 시작 전부터 무라카미나 시오미 등 주축 타자들이 부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도 작년 후반에 보여줬던 선발진도 부실하고 그리고 타선도 부상으로 부실한 모습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되는 두 팀의 흐름입니다. 이어서 요미우리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자면 오늘 선발로 나오는 토고, 일본 야구 보시는 형님들 중에 토고 모르시는 형님들은 없을 겁니다. 확실한 팀의 에이스고 야쿠르트 상대로도 무난하게 강한 모습 보여준 선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미우리가 토고가 그리고 더 좋아 보이는 이유는 상대 선발이 오쿠가와라는 점,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오쿠가와가 어떤 선수냐면 시즌 초반이니까 제가 일본 야구 역사 강의 살짝 해드리자면 사사키 로키랑 비슷한 급으로 평가받던 선수였습니다. 당시에 1순위로 지명된 선수기도 하고요. 거의 몇 년 전이었죠? 20년도였던 것 같은데 요미우리 상대로도 포스트 시즌에서 완봉도 기록한 적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의 야쿠르트가 우승도 했고요. 하지만 이 오쿠가와를 요새 야구 보기 시작한 형님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왜냐하면 이 오쿠가와가 유리몸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선수라서 그에 딱 반짝 던지고 3년간을 거의 재활하는 시간으로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나와서 몇 경기 괜찮게 던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때의 포스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경기 선발이나 타선이나 요미우리가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그리고 뭐 만에 하나 오쿠가와가 잘 던지더라도 주축 타자들이 결장하는 야쿠르트가 점수를 내기 어려울 것 같은 경기라서 저는 이 경기 요미우리 승만 찍고 가겠습니다. 다음 경기 우승팀 요코하마와 주니치의 경기입니다. 두 팀 다 겨울에 주요한 이적은 없었고요. 주니치 작년도 그리고 올해도 기대가 안 되는 팀이지만 다카시 히로토 선발로 나올 때는 조금은 기대해볼 만한 팀이죠. 하지만 오늘 경기 중요한 점, 그 기대가 되는 다카시 히로토마저 요코하마에게 좋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요코하마 상대로 3경기 치르는 동안 3점대 자책점 가지고 있고요. 특히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요코하마 홈에서 던졌을 때 4이닝 6실점 허용하면서 무너진 기록이 있습니다. 반면에 요코하마의 선발 아즈마는 주니치 만났다 하면 완봉 페이스로 던져버리는 투수라서 선발 비교를 떠나서 오늘 경기 요코하마의 기복 없는 타선이 기록대로 다카시를 두들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코하마 승 보고요. 요코하마 승을 보긴 하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거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즈마가 지난 시즌 200이닝 이상 던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던지면 그 다음에 고장날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냥 요코하마 승 보지만 패스하는 게 나을지도 이런 생각도 드는 경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히로시마와 한신 타이거즈의 경기입니다. 히로시마의 고질적인 문제 뭐였을까요? 시즌 중반만 해도 1위에 위치했던 히로시마가 결국 4위로 마감한 이유, 그 이유는 타선의 힘이 너무나도 약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시즌 내내 지속됐던 문제고 특히 이번 시즌은 지난해 히로시마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홈런을 쳤던 사카쿠라가 손가락 골절로 경기에 못 나오고 니시카와도 오릭스로 이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영입한 외국인 타자도 보니까 콜로라도에서 지난해 60타석 정도 나와서 딱 이할친 공갈포 타자던데 컨택이 좋아야 되는 일본 야구에서 좋은 활약하기 힘든 유형의 타자라서 지난해보다 히로시마가 약하면 약해졌지 좋아진 부분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히로시마 타선이 점수를 낼 거라는 기대는 당연히 없고요. 오늘 나오는 모리시타나 무라카미 모두 괜찮은 투수기 때문에 기준점도 5.5 납배두고 스근하게 언더만 보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분위기 좋은 두 팀이 맞붙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1위와 2위에 위치한 두 팀이고요. 니포넴 같은 경우엔 10승 3패 그리고 세이브는 8승 4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팀 다 타격적으로 수비력이나 분위기나 전반적으로 꽤 괜찮은 상황에서 개막전 경기를 가지게 됐는데요. 세이브는 1선발 이마이를 내보냈고 이마이가 고질병이던 볼넷을 잘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좋은 시즌 마무리까지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또 긍정적인 부분은 이마이가 지난해 NPB 팀들 중 가장 좋은 상대 전적을 가진 팀이 바로 니포넴이었습니다. 세이브가 갑자기 잘해질 거란 기대는 크게 안 하지만 그래도 오늘 경기는 혹시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라서 이마이 믿고 세이브 역배 한번 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언더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경기 오릭스와 라쿠텐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그냥 패스하고 싶다. 두 팀 다 스토브 리그 동안 큰 움직임 없었던 팀이고 크게 포인트 잡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자면 선발은 오릭스 이야기가 더 낫죠. 상대 전적을 떠나서 하야카와보다 폼도 좋고 또 그리고 팀적으로도 오릭스가 라쿠텐 상대로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이 15승 10패 기록하면서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두 팀 스토브 리그에서 큰 이슈 없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릭스는 B급 선수들 조금씩 모은 것 같아서 오릭스 쪽에 발만 담가보려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오늘 경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릭스 승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마지막 프리뷰 경기죠. 소프트뱅크와 지바롯데 경기입니다. 일단 소프트뱅크 타선의 힘은 지난해보다 확실히 떨어졌습니다. 카이타쿠야도 이적했고 주전 내야수 쿠리아라가 지금 부상인 상황이라서 베스트 전력은 아닙니다만 일본 야구 팀 중에 가장 좋은 뎁스를 가지고 있는 팀인 만큼 형님들이 우려할 만한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바롯데는 이번 시즌 신인으로 좋은 선수가 조금 뽑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드라마틱한 변화를 만들진 못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팀 요약은 해보고 오늘 경기 프리뷰 제대로 시작해보자면 이게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형님들 중에 1화 좀 보셨다 하는 형님들이 이 경기 보고 소뱅은 좌한한테 약한데 지바 쪽 찍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형님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경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소뱅이 좌한 투수한테 약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바 선발 코지마는 소프트뱅크에게 상당히 약했던 선수거든요. 재작년에 소뱅 상대로 4점대 그리고 작년에 12점대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라서 이 경기 소뱅이 쿠리아라 빠진 게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강한 타선 보유 중이고 라인업도 크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기록대로 코지마 상대로 초반부터 쉽게 털면서 가볍게 개막전 1승 챙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소뱅 승과 그리고 승일패 마엔까지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야구 프리뷰 마무리하고요. 국내 야구로 넘어가서 첫 번째 프리뷰 경기는 두산과 삼성의 경기입니다. 시즌 개막한 지 일주일 정도 되어가는 상황에서 두 팀 모두 약점이 보이기 시작했죠. 뜸 안 들이고 바로 말해보자면 두산은 타선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안타를 쳐야 장타가 나와도 득점이 되고 하는 건데 점수 자체를 너무 못 내고 있어서 타선의 문제가 조금 많이 있다고 보고요. 삼성은
어제 경기 패배하면서 NC한테 루징 시리즈 하고 왔는데요. 삼성이 보여준 문제는 바로 불펜이 너무 못한다 이 부분입니다. 나오는 선수마다 계속 털려버리니까 거의 재작년에 푸른 하나급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포인트는 두산의 식물 타선이 삼성의 불펜을 털 수 있을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오늘 선발 매치업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삼성의 후라도도 크보 팀들 중에 두산한테 가장 약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후라도가 잘 던지든 못 던지든 평소만큼 이닝을 많이 못 먹을 가능성이 커 보여서 방금 말씀드린 불펜을 털 수 있을지 없을지가 중요해 보이는데 조금 애매합니다만 그냥 제 느낌은 지금 삼성 불펜들 던지는 거 보면 하나 타선도 살려줄 것 같거든요. 두산이 아예 못 치진 않을 것 같아서 배당도 두산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저는 두산 쪽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키움과 SSG의 경기입니다. 기아 상대로 위닝 시리즈하고 온 키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키움입니다. 신인급 선수들이 라인업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어린 선수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보이지 않은 실책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또 그걸 타격으로 메꿔주고 있는 키움이라서 타선의 짜임새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키움 선발이 조금 그렇죠. 로젠버그가 등판하면서 SSG 상대로 쉽지 않은 매치업이 잡혀 있고요. 지난 경기 로젠버그가 3이닝 동안 8개의 피안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3개의 본壘까지 허용하면서 8실점 했는데 당시에 등판 경기를 돌려보면 엇가였던 게 없었을 정도로 꽤 부족한 실력 보여줬고 반면에 오늘 SSG에서 나오는 선발 앤더슨은 작년에 키움 상대로 정말 강한 모습 보여줬던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아무리 키움이 요새 타선이 좋다지만 앤더슨을 털 수 있을까? 이건 또 다른 문제 같아서 오늘 경기 저는 SSG 쪽으로 마음이 기웁니다. SSG 승만 찍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경기는 위닝 시리즈하고 온 두 팀 간의 경기죠. NC와 LG의 경기고요. NC는 로건, 그리고 LG는 치리노스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최근 경기평을 보면 로건이 생각보다 잘한다. 나쁘지 않은 모습을 기아전에서 보여줬습니다. 우려하던 구속 문제나 제구 문제 전부 없었고 꽤 괜찮았던 선수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모습 보여주던 선수고요. LG의 치리노스도 롯데 상대로 삼진쇼 보여주면서 그부에서는 상당히 좋은 구위를 가진 선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NC나 LG나 타선의 힘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구기아는 좋은 외노자 앞에서는 잠잠해질 수 있는 게 국내 야구거든요. 근데 오늘 기준점도 생각보다 높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노자 믿고 언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경기 롯데와 KT의 경기고요. 이 경기도 각 팀 선발 반즈와 헤이소스 모두 서로의 팀에게 굉장히 강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팀 타선이 또 오늘 경기에서 점수 많이 낼 만한 유의미한 지표도 없고 특히 롯데는 타선이 못 치는 걸 떠나서 팀 배팅이란 걸 아예 안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냥 저는 이 경기에서 보이는 게 언더밖에 없습니다. 패스하면 패스했지 승패는 둘 다 애매하고요. 언더 선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프리뷰 하나와 기아 경기입니다. 어제 경기 리뷰 먼저 해보자면 하나는 좀 족같은 게 못 칠 거면 그냥 마인 죽이지 말고 조용히 퇴근하면 되는데 굳이 어제 안타 쳐서 LG 마인 죽인 게 너무 화가 난 경기였고요. 하나가 몇십 이닝 연속 무득점 기록 어제 마인 죽이면서 깨긴 했지만 역시 기대할 수 없는 타선 가지고 있는 팀입니다. 아무튼 뭐 오늘 기아랑 하나랑 한다고 하나 타선이 살아날 거란 생각 아예 안 들고요. 기아 타선도 박찬호나 김도영의 빈자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점수 내줘야 될 때 조금씩 부족한 느낌이 있어서 타선이 베스트 타선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하나 선발 폰세가 외인 1선발 치고는 꽤 불안한 모습, 기량 가지고 있는 선수라서 기아가 그래도 오늘은 큰 점수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점수 내면서 리드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기아가 또 뭐 타선도 그렇지만 불펜이 지금 불안하긴 하죠. 하지만 하나 타선이라면 공략하기 쉽지 않아 보여서 이번 경기만큼은 기아가 보약 챙기면서 힘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기아 승만 보고 오늘 국내 야구, 일본 야구 프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짝 아쉬웠지만 오늘은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형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건승입니다.